지금은 보기 힘든데 20여 년 전만 해도 농촌에선 거의 집집마다 경운기가 있었죠. 농촌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 경운기 혹시 누가 만든지 아시나요? 자동차 회사는 알아도 경운기 회사는 잘 모르시죠. 사실 관심도 잘 없어요. 대단한 기업의 만만한 성공 스토리 대기만성수. 이번 주제는 농기계 팔아 매출 1조 원 넘긴 대동입니다. 대동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1947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올해 75년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100년 넘긴 회사는 단 10곳뿐이고 60년 이상 된 기업도 569곳에 불과합니다. 요즘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만 대동처럼 75년을 버틸 수 있는 회사는 정말 몇 안 될 거예요. 대동은 그 오랜 기간 뭘 해서 생존을 했냐면 농기계, 그 중에서도 경운기를 많이 만들어 팔았습니다. 대동은 동력 경운기, 그러니까 엔진으로 가는 경운기를 1962년 국내에서 처음 양산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첫 차 포니보다 15년이나 빨랐죠.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국의 근대화가 시작돼 농촌에 있던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 때였어요. 원래 농사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었는데 다 도시로 몰려가면 소는 누가 키우고 밭은 누가 가나요?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농업 기계화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점점 적어지니까 기계로 대체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 핵심이 경운기였습니다. 경운기는 과거 소가 했던 역할을 대체했죠. 논밭을 갈고 땅을 고르고 흙덩이를 부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는 역할도 했죠. 경운기 하면 대동이 대명사가 될 정도로 농촌에선 대단한 회사로 통했습니다. 경운기는 이후에 덩치도 훨씬 크고 힘도 세고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트랙터로 대체되긴 했지만 한국에선 꽤 오랜 기간 농촌의 필수 기계였어요. 창업주 김삼만 회장 그리고 그의 장남 김상수 회장으로 대를 이어가며 경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3세 경영자 김준식 회장이 이끌고 있어요. 대동은 지난해 연매출 1조 원을 처음 넘겼습니다. 매출 1조 원 달성하는데 74년 걸린 겁니다. 쿠팡이 1조 원 달성하는데 5년 걸렸는데 대동은 여기에 비하면 소처럼 꽤 느리게 갔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대동의 매출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성장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겠죠. 2세대인 김상수 회장이 경영을 했던 시기인 2010년대 대동의 매출은 5천억 원 안팎에서 정체를 보였는데요. 김상수 회장이 2017년 영면하고 김준식 회장이 넘겨받으면서 매출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매출 증가의 원인은 무엇보다 미국의 트랙터를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동의 주력 제품은 경운기가 아니라 트랙터인데요.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자 미국, 캐나다에서 트랙터, 특히 대동이 강점을 가진 60마력 이하의 중소형 트랙터가 잘 팔렸어요. 대동은 1984년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현지 법인 세우고 카이오티란 자체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꽤 오랜 기간 공을 들였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코로나로 공장을 자주 닫았는데 대동은 반대로 공장을 풀가동해서 물건을 제때 줬어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으니까 인기가 좋았죠. 또 딜러들에게 프로모션을 해서 영업도 강화했어요. 대동의 트랙터는 특히 전문 농사꾼이 아니라 집에서 소일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많이 살다 보니 작업을 해야 할 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소일 겸 레저 겸 소형 트랙터를 많이 산 겁니다. 그 혜택을 대동이 본 것이죠. 대동의 미국 내 트랙터 판매량은 코로나 이전에는 연 1만 대 안팎에 불과했는데요. 작년에 2만 대를 넘겼습니다. 2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을 한 것이죠. 이 덕분에 올해 매출은 1조 4천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동의 성장 이면에는 경영권이 안정된 것도 있는 듯 합니다. 이 회사는 10여 년 전에 경영권 분쟁을 벌였어요. 그것도 남이 아니라 집안 싸움이었습니다. 김상수 회장이 장남이 아니라 차남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니까 형제간 다툼이 생겼어요. 여기에 주식 농부로 유명하죠. 슈퍼개미 박영옥 씨가 회사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박영옥 씨는 지분을 한때 16% 넘게 취득을 해서 2대 주주까지 오르고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김준식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해냈고 박영옥 씨는 2019년 보유 주식을 대부분 매각하고 현재는 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준식 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이후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오세아니아로 나가서 수출 비중을 매출의 60% 이상으로 끌어올렸어요. 대동이 내수 위주일 땐 농번기인 봄에 매출이 급격히 늘고 하반기, 특히 4분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니까 매출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공장을 돌리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했는데요.
했는데요. 우선 자율주행 기술을 트랙터에 도입했어요. 요즘 농기계 업계는 자율주행이 화두입니다. 농기계로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필요한데 아예 사람 없이 기계가 알아서 씨 뿌리고 잡초 뽑고 추수하고 탈곡하는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농기계가 만나면서 가능해진 것이죠. 이게 요즘에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냐면 세계 최대 가전쇼 CES에서 미국 1위 농기계 회사 존 디어가 주인공이 됐을 정도입니다. CES는 아시겠지만 첨단 IT 기업들이 자기 기술을 뽐내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농기계 회사 존 디어의 최고 경영자가 내년 초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존 디어를 농기계 업계의 테슬라, 농슬라로 부르죠. 주가도 꽤 좋았어요. 최근 5년간 200%나 올랐습니다. 존 디어는 조만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랙터를 양산할 계획인데요. 땅덩이가 큰 북미에서 이런 자율주행 트랙터가 상용화된다면 농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동은 존 디어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을 1부터 4까지 있다고 보면 현재 직선 자율주행이 가능한 1단계 트랙터를 개발했고 내년까지 3단계,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을 다니면서 트랙터 뒤에 다는 작업기까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동은 농기계 이외에 새로운 산업도 엿보는데요. 지난 7월에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선보였어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 음식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배달을 하는 라이더분들이 쓸 오토바이를 대동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배터리를 손쉽게 빼고 교체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대동과 카카오는 편의점 같은 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다 쓴 배터리는 충전기에 놓고 충전된 것을 뽑아서 오토바이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라이더분들이 이걸 쓰느냐 하는 것이겠죠. 전기 오토바이 이외에 다양한 탈 것도 개발하고 있어요. 서빙용 로봇과 움직이는 전동의자, 골프 캐디 로봇, 여기에 0.5톤짜리 소형 전기 트럭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75년간 농기계 공장을 돌린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동장치 제조 분야에선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동의 신규 사업 중에 재미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얼마 전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을 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이 사람들 다 먹고 살기 위해선 농업이 생산성을 더 높여야 할 텐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기존의 땅에서 했던 농업을 빌딩 형태의 공장에서 수직으로 세워서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공간의 제약이 줄어드는 데다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땅이 좁은 한국의 제격이죠. 다만 비용이 관건입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성 있는 스마트팜을 상용화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동은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현대차 그룹의 현대오토에버란 회사와 손을 잡았어요. 스마트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토마토, 상추, 당근 같은 채소가 좋아하는 빛의 밝기, 이산화탄소 농도, 습도 같은 것을 자동으로 맞춰주고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려면 우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서울 서초나들목 쪽으로 가다 보면 대동이 사실상 본사 건물로 쓰고 있는 서울 사무소가 있는데요. 이 건물 맨 위층에 식물원 같은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이게 대동이 하고 있는 스마트팜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애월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스마트팜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농촌에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어주고 관리도 대신 해주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탓에 세계 경제가 침체 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데요. 침체가 오더라도 먹는 문제만큼은 양보가 안 되죠. 가격 비싸지면 자동차 안 사고 놀러 안 갈 수는 있겠지만 먹는 건 좀 싼 거 먹더라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동에 물론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환경이 요즘 반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선 원달러 환율이 꺾이고 있어요. 대동은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아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이득을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당기 순이익이 분기당 73억 원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1,500원을 바라봤던 환율이 지금은 1,300원 선으로 내려앉았죠. 다시 오를 수도 있겠지만 환율 수혜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또 북미에선 더 이상 코로나 신경을 쓰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출근하는데요. 전원 생활을 누리기 위해 대동에 농기계를 샀던 사람들이 구매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미국 내 트랙터 소매 판매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동은 아직까지 중견기업이어서 존디어처럼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농업 산업이 뜨면서 자본과 기술, 인재가 몰리면 기회도 되겠지만 대동 같은 회사에는 엄청난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테슬라처럼 농기계 업계에도 판을 뒤엎는 전혀 생뚱맞은 스타트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혁명이란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데 한국 농업 현대화에 기여를 했던 대동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경운기로 한국 농기계 업계를 평정한 대동,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눈여겨보겠어!